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잔잔한 미소로 늘 가족들을 반겨주시던 시어머니와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내는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시아버지가 바로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온해야 했을 어느 휴일 아침, 두 분이 식탁 위에 던져놓은 이혼 서류 한 장은 가족들을 단번에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두 분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보기 드문 조용한 부부의 전형이었습니다. 서로 큰 소리를 낼 일도 별로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 사이가 나쁘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로에게 내뱉었던 말들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하고 끝냈다고 했잖아.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울분과 끝내지 않았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만 좀 의심해라는 시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마당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자녀들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두 분을 번갈아 바라봤고 손주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날 정도로 시아버지는 젊었을 적 꽤나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비롯해 여러 지역을 떠돌며 지냈고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믿음을 가지고 내조에 전념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주변에선 저렇게 조용하고 희생적인 아내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헌신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남편이 예전에 만나온 사람들 중 유독 수상쩍은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과 아직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사건의 시발점은 어쩌면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진을 확인하던 중 메시지 알림창에 뜬 한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평소라면 전혀 보지 않았을 텐데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확인해 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적나라한 감정 표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부터 시작해 듣는 입장에서 민망할 만한 문장들이 줄을 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집 안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서로가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온 집안 곳곳에 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의심과 불신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당신 위해 한 게 얼만데 라며 울분을 토해냈고 시아버지는 나는 딱히 잘못한 게 없으니 더 이상 과장하지 말라 하며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오고 간 대화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자극적이었습니다. 숨겨둔 과거사부터 서로에 대한 섭섭함, 남편이 해외에서 지냈던 시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쌓아두었던 가슴속 응어리까지 죄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처음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라며 울먹이는 딸, 아버지,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라며 믿기 힘들다는 듯 반복해 묻는 아들, 그리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묵묵히 서 있는 손주들. 누구 하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데 정작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든 채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말을 계속 되뇌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가족들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연들을 언급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바보처럼 믿기만 했더니 당신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느냐고 말했고 시아버지는 당신이 한결같이 날 의심하고 감시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듣는 가족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분명 다정한 부부로 알았는데 가면을 벗은 뒤에 드러난 갈등은 너무도 깊고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혼 발표 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바로 재혼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그렇게 의심하던 해외 지인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아직 이혼 서류 정리도 깔끔하게 안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이미 이혼 절차는 다 끝났다. 난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말로 가족들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또한 그 친구도 남편과의 불화 끝에 이혼한 상태라는 말을 덧붙이며 우린 서로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분노할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역시나 복잡한 감정이 꿈틀댔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것도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과 재혼한다니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죠. 주변에 있던 지인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 이제는 그분도 당신도 각자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위로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행복이고 뭐고 그냥 다 허무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사람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시어머니가 점차 스스로를 추스르는 사이 그녀 곁에는 은근히 호감을 보이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과거부터 시어머니를 향한 호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과의 관계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옳다구나.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도 새로운 사랑을 찾으시면 좋겠다며 은근히 부추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재혼 선언을 해버린 터라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긴 억울하다는 여론도 한몫했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상대와의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아직 결혼 같은 건 생각 안 한다고 말했지만 순식간에 가까워진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들에게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극적이었는데 이제는 두 분 모두 각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한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피하더니 어느 날 재혼을 결심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짧은 한 줄 메시지는 또 한 번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나 결혼한다. 다음 달에 식 올린다. 앞서 시아버지 또한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니 다들 참석하라는 식으로 일방 통보를 했던 상태였기에 가족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양쪽 다 재혼식을 진행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측 식장에서는 아직 시어머니 편에 서 있던 몇몇 친척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시아버지의 친구들은 오히려 당신들 부부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왔다. 왜 아직도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 맞섰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객들은 이게 결혼식인지 전쟁터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측 결혼식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지인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결혼식이 도도덕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고 시어머니의 새 신랑 측 친척들은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느냐며 시아버지의 재혼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식 중간중간에 미묘한 갈등과 삐걱거림이 이어지다 보니 당일날 함께 모였던 가족들과 지인들은 되려 지쳐버렸습니다. 식장에 퍼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대체로 둘 다 별나게 살았는데 결국 둘 다 또 다른 사람 만나는구나라는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두 분은 불같은 갈등과 동시에 불같이 재혼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한 집안이었던 부부가 이토록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싶지만 두 사람은 이미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듯 보입니다. 오히려 전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해외를 오가며 새 아내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고 시어머니는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가정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남겨진 가족들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양가 자녀들은 우리가 뭔가 더 잘해드렸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라며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 어른들 결정이니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손주들 중 일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왜 헤어졌고 또 왜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한 채 부모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면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이 벌어지곤 합니다. 가끔씩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로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각자 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 담담히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이제는 미움도 희미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진작 그렇게 서로 자유를 인정하면서 살지 왜 이혼이라는 결말로 이어졌을까 하고 의아해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긴 세월 동안 맺힌 사연이 쌓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평온해 보이는 가정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억눌린 감정과 숨겨진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덕분에 가족들은 우리 집안은 늘 평화롭다고 여겼는데 막상 그 이면에는 지뢰밭 같은 갈등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부터 재혼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이고 논란 많은 전개를 보이긴 했지만 두 분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종착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들과 손주들은 두 분을 번갈아가며 만나야 할 때 난처함을 느끼곤 합니다.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과연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시아버지는 해외에서 새 신혼생활을 하는 중이니 시어머니 쪽 모임에 먼저 가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먼저 찾아뵈어야 도리가 아닐까? 하는 식의 토론이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의외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합니다. 각자 편한 대로 해라. 우리는 서로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속박당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조금씩 이 상황에 적응해가는 모양새입니다. 혹자는 정말 영화 같은 집안이 됐다며 농담처럼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해진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나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물론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서로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지난 세월의 상처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이야기는 가족사 중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은 장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과정을 통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용한 가정이라 믿었던 곳에서 벌어진 이 극적인 이별과 결합은 타인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족 간의 관계 역시 서로가 얼마나 솔직하게 소통하고 배려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상처나 회복이 함께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각자의 길에서 여전히 자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 번 인연을 맺었던 부부가 영영 남남이 될 수도 있지만 두 분이 말하길 그래도 아이들과 손주들 덕에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야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처럼 한 지붕 아래서 살 일은 없겠지만 언젠가 다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으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남아있겠지요. 어쩌면 그것이 두 분이 선택한 파란만장한 길 위에서도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은 가족의 끈인지 모릅니다.